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금일 맥스트 이 시초가가 이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이 메타 플랫폼이 안경처럼 쓰는 AR 기기 오라이언을 공개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트는 AI가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승 잠깐의 단일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었죠.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악재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 맥스트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맥스트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지 잠깐 살펴보자면 이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AR 개발 플랫폼과 산업용 AI 솔루션,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스마트 글래스 솔루션, 도서 컨텐츠, 게임 컨텐츠, IT 서비스 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읽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련 기사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로 유명한 메타 플랫폼에서 이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100g 안경에 이 스마트폰 기능이 전부 다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마크 저커버크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이 오라이언이라고 한답니다.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이 문자 메시지는 물론 화상 통화, 유튜브 동영상까지 전부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경에는 이용자 시야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되면서 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홀로그램 증강현실 기능이 구현이 된다고 한답니다.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포켓몬고 있잖아요. 포켓몬고처럼 홀로그램 이미지를 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워치와 같은 뭐 손목 밴드 역할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하나 씀으로써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에 대해 애플은 메타에 맞불을 놓으려고 합니다. 애플이 전에 공개했었던 이 비전 프로를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처럼 이 메타와 애플의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AR과 이 메타버스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면 조만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가상현실이 실현이 되는 것은 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넥스트는 다양한 AR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국가에 영향을 상당히 끼칠 가능성. 그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러한 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는 넥스트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어떤 악재냐? 이번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이라고 한답니다. 그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예요. 그러니까 삼자 배정이 아닌 일반 주주들에게 공모를 하겠다라는 건데 주주의 돈으로 이 채무 상환을 하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시설 자금이나 아니면 뭐 운영 자금, 즉 R&D 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주주의 돈으로 채무 상환을 한대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맥스트라는 회사에서 채무 상환할 자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서라도 채무 상환을 하겠다. 그만큼 주식의
주식이 희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러한 악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좀 마치도록 하고 기술적인 측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 주가 지금 현재 17% 정도 상승하고 보이고 있는데 일단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윗꼬리가 달린 부분을 보자면 여기 120일 이평선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0일 이평선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지금 올해 7월부터 때쯤 8월까지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이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 상당한 매물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구간을 결국 돌파를 해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래 대금,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것이 1차적인 저항대 돌파일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적인 저항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적인 저항대 같은 경우 우리가 이 240일 이평선 이 구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가 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2021년도 상장을 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시마다 속도로 매물 저항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지라인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 이 구간이 되겠죠. 하지만 이 60일 이평선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신주 상장 예정일이 11월 26일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 주식이 희석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이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